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뉴스를 곱게 안 보는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은 어떤 이슈로 저를 욱하게 만드실 겁니까? 네, 오늘도 옆구리를 차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세게 차주세요. 뭡니까? 스틸. 스틸. 네. 예. 이거 뭐 철강 회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거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해가지고 직원들 나가게 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바로 그 회사입니다. 예. 참. 이제 일이 시작된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네. 2015년 9월 달에 이제 희망퇴직. 예. 이렇게 쭉 사직원을 모집을 했어요. 예. 그 가운데서 이제 10명 곧바로 이제 사직원 수리를 해서 이제 실직자가 됐는데. 네. 그 가운데 3사람이 노동위원회에다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냅니다. 네. 노동위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네. 복직이 된 거죠. 그렇죠. 복직 결정을 내렸는데 예. 업무를 제대로 맡기지 않고 예.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용부에 또 이제 이분들이 또 진정을 넣었죠.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화장실 앞 근무가 이제 중단되긴 했는데 예. 이게 이제 한 언론 보도를 이제 타서 그때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작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예. 방금 말씀드리니까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 생겼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박창진 그러면 생각나신 분 혹시 이름 기억나요? 예. 예, 대한항공 사무장. 네. 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었나요? 이거 말고도? 이번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또 뭐가 또 나왔습니까? 발견이 된 거죠. 예. 이제 그때 이제 지난해 5월 달에 이제 보도했던 그 매체가 이번에 또 다른 이제 추가 보도를 내놓은 건데요. 네.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은 해고 매뉴얼입니다. 해고 매뉴얼. 해고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라라고 하는 그 순서가 있다는 거죠. 네. 예. 이 이제 화장실 앞 근무 논란 그 직후에 아마 이제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복직자 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이제 문건을 만들었고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해고를 시키기 위한 일종의 방법에 대해서 쫙 기술을 했다. 어떤 겁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복직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특징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한 맞춤형 대응 전략 이런 것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모 부장의 경우에는 대구 공장 부공장장으로 발령을 해서 회사의 원직 복직 의무를 일단 이행을 하고 보직 해임을 비롯한 1차 징계와 법적 조치로 강하게 압박해서 조기 퇴직을 유도한다. 집중 근태 관리, 고난도 업무 지시 이런 걸 통해서 징계 사유를 수집하고 징계하는 것을 반복을 해서 결국은 조기 퇴직하도록 유도한다. 뭐 이런 식의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종훈 박사님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료로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희망퇴직을 받아서 일단은 나갔는데 다시 복직 신청을 했다. 그럼 그 과정에서는 뭔가 압력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네. 다시 복직을 했는데 동료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왜 이렇게 동료가 동료를 못 살게 하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본인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런데 왜 그런지. 물론 이제 회사에 살아남기 위해서. 뭐 윗분들이 지시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까요? 저는 진짜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이제 회사 측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정리해고는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도 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나가려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 뭐 어떻게든 밀어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온갖 치사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제 내보내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본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들여대서 이제 회사 경영 실적이 그렇게 나빴습니까? 그 당시에는 좀 나빴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인수합병도 있었고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빴는데 사실은 올해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흑자로 좀 돌아섰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흑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올 1분기 실적이요. 매출액이 1,361억 원. 영업이익이 1,361억요? 54억 원, 당기 순이익이 16억 원. 그러니까 뭐 매출액이 이 정도면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1분기가 이 정도니까 곱하기 4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했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회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어떤 분이 단점을 쭉 이렇게 요즘에요. 예. 회사 그 취업 사이트 이런 데 가보면 예. 그 회사의 장단점 쫙 다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그 전에 그 한 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면서 네. 선배들에게 일갈하면서 나간 친구도 하나 있었잖아요. 네, 온라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도 보니까 뭐 군대식 문화. 예. 그래서 신규 입사자 10명 가운데 7, 8명은 나간다. 그만둔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다른 관광업계 대비 근무 강도가 굉장히 센 편이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악평이 이미 좀 나 있는 그런 그 회사긴 한가 봐요. 예. 네. 이런 회사에 그래도 입사를 하고 뭐 일을 하다가 또 부당 뭐 해고를 구조조정을 당하고 다시 복직을 했는데 화장실 앞에다가 책상을 놓고 네. 또 뭐 부당 해고도 하고 회사 측이 또 나름대로 할 말은 있겠죠 그래도. 예, 뭐 회사 쪽에서는 이번에 발견된 문건도 공식 문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또 그 화장실 앞 근무가 논란이 됐을 때도 네.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명을 했어요. 본인들의 선택이었다.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는 거죠. 예.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화장실 앞 근무를.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이건 좀 심한 경우가 이제 분명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이 회사뿐이 아니라는 게 좀 문제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난해 4월, 그러니까 비슷한 이제 시기에 그 조화제약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복직자 책상을 출입구에 혼자 벽을 딱 보고 있게, 이른바 그 면벽 근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한 논란이 된 적도 있고, 뭐 심지어 드라마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끔 이제 등장하잖아요. 이런 그 장면들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구조조정이라든가 정리해고가 좀 일상화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건데, 이게 물론 노동법 다 위반이기 때문에 다 이제 노동위에 제소를 하거나 하면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사안이긴 해요. 네. 그리고 더욱더 이제 엄격해진 것도 맞고, 그런데 은근히 이런 일들이 지금 여전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게 좀 개탄스럽죠. 뭐 규제받고 조사받고 벌금 물으면 뭐합니까?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는 손방망이 쳐버리고 뭐 늘 하던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경우 사실은 좀 뭔가 이런 경우야말로 좀 징벌적 뭐 응징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필요하겠죠. 아이고, 어쨌든 뭐 요즘 날씨도 덥고 한데 많은 분들이 휴가 가서 내 책상 또 빠졌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휴가 갔다 오니까 책상이 없어. 예. 그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 성우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질문하는 동안에 인터뷰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질문도 같이 해드리고 또 답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오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하고 또 국민의당 지도부는 의총을 열면서 상당히 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오늘 긴급 연석회의 열었고 그 내용 어떤 내용이었는지 최명길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더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뭐 출장도 잠깐 다녀왔고요. 아, 그러셨군요. 전당대회 준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당직자들이나 뭐 그냥 당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국회 일정은 뭐 많지 않지만. 예. 오늘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없는 걸로 나왔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있는 그대로 뭐 밝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당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를 했던 내용과 거의 틀린 게 없고요. 네. 단지 김성호 부단장, 김인원 부단장에 대해서 네. 가벌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기소를 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네. 지켜본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전 의원들 다 나오셨습니까? 모임에? 그렇죠. 대부분 나왔고요. 예. 비상대책위원들과 의원 연석회의로 진행이 됐고요. 네. 26분, 7분 이 정도 그러셨군요. 참석을 했습니다. 예. 네. 외국 출장 중인 분이 많이 있고요. 아, 예. 네네. 그 검찰 수사와 별개로 당 차원에서는 뭐 별다르게 징계할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 차원의 징계라고 하면은 뭐 이제 구속 기소된 당원에 대해서 우선 착수할 거고요. 네. 불구속 기소된 2분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소 결정 자체가 법적으로 다툴 대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네. 그 대목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 뭐 인터넷이나 여러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용주 의원이라든지 뭐 여러 네. 무슨 문책 내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여러 번 사과를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당원 당규를 적용해서 추가 문책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의 논리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그렇게까지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박주선 비대위원장 사과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안철수 전 대표는 아무 말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 의원총회와 비대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네. 비대위원장 방에서 박지원 전 상임선대위원장과 세 분이서 잠깐 협의를 했지만 네. 그 안에서는 어떻게 당을 혁신을 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네. 잠시 얘기가 있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고요. 네. 지켜보다가 완성된 사과 성명문을 발표할 때는 네. 같이 앞에 나와서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 사이에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하는 데 동참을 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전대를 놓고 8월 27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전 대표가 나와야 된다, 등판해야 된다, 아니면, 더 좀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대통령 선거가 이제 5월 9일이었고요. 네.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예. 전당대회가 이제 8월 27일이니까 불과 이제 석 달 만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서 당권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당의 상황에서는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워낙 당의 처지가 절박하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안철수 후보가 예. 책임을 지고 한번 상황을 수습해보라. 이렇게 하는 요구가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도 양단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기가 꽤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직접 나서라는 얘기도 있고 나서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게 또 현실인데 네. 또 100명이 넘는 지역위원장들이 연서명을 하고 또 지지자들이 집 앞에 찾아가서 출마를 요구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예. 참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가 꽤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안 전 대표 본인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거나 의중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최근에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깊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고민하고 있었고 실제 이제 7월 12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사이에서 네. 이게 자신이 작년 총선을 통해서 오랫동안 지속된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봤던 양당 정립, 양당이 서로 싸우는 어떤 그런 구도를 깨는 데 성공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다당제의 기틀을 소중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정말 깊이 고민해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당을 추스려서
내년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러내지 못할 경우 어렵게 뿌려진 다당제의 씨앗이 이제 고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가치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네. 어떻게 하면 당이 잘 추스려질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그런 흔적을 느꼈습니다. 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최명길 의원 등 많은 의원분들이 결국은 제3의 정당, 이 다당제 하에서의 국민의당이 가져가야 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건데 그 고민의 일단에는 앞으로의 개헌 문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이 권력의 구조를 계속해서 이렇게 대통령 중심제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결선 투표를 도입하면서 다른 형태의 어떤 의원 내각 제도도 한번 고민해 볼 것인지 그런 고민도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사실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있게 된 것이 네. 결국은 이제 정말 가장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직접 보여줬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농단 때문에 시작된 일이고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네.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네. 이런 이 국정농단 현상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시위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 그 과정에서 이 대한민국 정치의 적폐 상징은 제왕적 대통령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의견을 적분시켰던 것인데 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집권을 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지방선거를 계기로 헌법을 개정하는데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분권과 협치의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드는 것 분명히 꼭 이뤄야 될 일이고요. 그 과정에서 결선 투표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17대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당에 대한 총선 지지율과 국회 의석 간의 불일치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이 투표로 표출한 민심만큼 국회 의석이 만들어지려면은 현재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제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도 도입을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모순을 좀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다당제에 의해서 좀 국민들의 정치 수요를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4867번님이 이런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여론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빼면 구태 정치인 모임밖에는 안 되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뭐 그 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 국민의당에는요. 호남을 그 지역구로 하고 있는 23분의 의원과 수도권을 출신인 4분의 지역구 의원이 있고요. 또 13분의 아주 유능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지향하는 성향 면에서는 좀 중도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패배한 정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약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건 맞지만 안철수 후보를 빼고 나면은 나머지 분들은 뭐 상당히 왜소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꼭 옳은 평가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뭐 추미애 대표가 또 바닥까지 가야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분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 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다음에 또 한번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